예, 안녕하세요. 김용호 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법례에 대한 하나의 또 중요한 판례가 나와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처우 금지에 대해서는 이 구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여기가 기간제 근로자가 있고 여기가 무기약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비교 대상이 존재를 해야 되고요. 비교를 했는데 불리한 처우가 있어야 됩니다. 당장 이제 불리한 처우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게 뭐 차별 처우라 볼 수가 없는 거죠. 일단 불리한 처우가 존재를 해야 되고 이 불리한 처우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까지의 판례 구조는 이 불리한 처우는 존재하는데 과연 그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게 주로 다뤄진 뭐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뭐 최근의 사건들은 과연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되고 있는 그런 사건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번 사건도 과연 이게 불리한 처우로 볼 수가 있는 것인지 뭐 거기에 대한 것들이 다퉈진 이런 사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판례를 볼까요? 자,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 있습니다. 이 교육청에 뭐가 있는가 하면 교육 공무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 수당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이 교육 공무 직원분들은 주로 이제 교육청에서 혹은 이제 여러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서 공무원이 아닌 분들을 지칭하는 그런 용어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 근로자로 하면 되겠죠.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반 근로자분들이 계신 겁니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인 거죠. 자, 그분들한테 이제 뭘 주는가 하면 기본급 외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게 이제 교통보조비, 뭐 가족수당, 자녀 학비에 대한 보조수당, 명절 휴가에 대한 보전금, 장기상여금 이런 걸 이제 지급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장기근무 가산금도 지급을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제 처우 개선 수당을 다 지급하는 구조가 아니고 이렇게 지침 만든 겁니다.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거나 혹은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 아니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이런 분들은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지급하는가 하면 무조건 무기계약직은 지급하는 거예요.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은 다 지급하는 거니까. 두 번째로 이게 무기계약이건 아니면은 기간제 계약이건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은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누구를 지급하지 않는가 하면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1년 미만의 계약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거죠. 자, 혹은 이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지급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논리 구조가 되는가 하면 이런 논리가 만들어져요. 자,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이분이 1년 미만 계약자입니다. 그럼 이분은요, 이 처우 개선 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이게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거죠. 뭐 단지 이제 계약을 했는데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약을 했거나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1년 이상 근로를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구조에 따르게 되면 기간제 근로자위원회에서도 1년 미만 계약자들은 받을 수가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단지 뭐 1년 이상 계약했거나 1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받는 구조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자, 하지만 무기계약직 근로자분들은 다 받을 수가 있어요. 1년 미만 근로했다고 하더라도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입니다.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년 이상 역시 근로하시게 되면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무기계약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년이 안 된 분들은 장기근무 가산금은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요 장기근무 가산금은 1년을 근무해야지만 지급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수당을 제외하고서는 처우 개선 수당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게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 거냐 문제인 거죠. 그런데 1년 미만 계약한다. 이 속성 자체는 기간제 근로자들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자가 무기계약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게 과연 기간제 근로자만이 가지는 속성을 원인으로 하는 이런 경우에도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이 모든 기간제 근로자가 다 이 처우 개선 사항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닌 거죠. 1년 이상 근로하신 분들은 기간제 근로자 하더라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부 기간제 근로자만 이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기간제 근로자만이 가지는 속성을 원인으로 해서 지급받지 못하게 되면 그것도 불리한 처우로 볼 수가 있는지 이게 대한 것들이 다퉈진 뭐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판례 법리를 이제 법원이 제시한 거죠. 자, 차별 처우가 뭘까요? 이건 뭐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일단 불리한 처우가 있어야 되고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요.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할 수 있는 동종 유사업무를 하고 있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존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케이스는 이제 육아휴직 대체직으로 들어온 구조이기 때문에 뭐 전임자인 육아휴직 근로자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뭐 그걸 인정은 했어요. 자, 그러면 비교 대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차별 처우가 되기 위해서는
불리한 초가 있어야 되고요. 이 불리한 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차별초가 되는 거죠. 과연 그러면 이 경우에 불리한 초가 존재하는 거냐 문제입니다. 자, 먼저 이 판례에서는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를 얘기를 합니다. 입법 취지가 불합리한 차별을 시행하겠다. 이게 중요한 입법 취지죠. 그리고 근로조건을 보호하겠다. 이게 중요한 입법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걸 고려해 볼 때 만약에 기간제 근로자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을 원인으로 해서 뭔가 다르게 집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속성을 원인으로 하고 있다. 기간제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불리한 초에 해당한다. 이게 이제 판례 입장으로 된 겁니다. 그래도 이제 모든 기간제 근로자가 불리한 초를 받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일부 기간제 근로자만 불리한 초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을 원인으로 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불리한 초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 판례가 보게 됩니다. 자, 따라서, 자, 장기 근무가 상금은, 이거는 불리한 초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장기 근무가 상금은 기간제 근로자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이 아닙니다. 이건 무기계약직이라 하더라도 1년 안 되는 분들은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뭐 불리한 초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나머지 것들, 뭐 아까 봤지만 명절 상여금, 뭐 정기 상여금, 혹은 가족수당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누구한테 지급 안 하는가 하면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그런 근로자들은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기간제 근로자분들은. 그러면 이 속성을 원인으로 해서 불리한 초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1년 이상 된 기간제 근로자들은 받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1년 미만 계약자라고 하는 것들은 기간제 근로자만이 가지는 속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를 이유로 한 불리한 초에 해당한다. 이게 이제 판례 입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는 사실은 이제 합리적 이유를 따져본 판례는 아닙니다. 이제 불리한 초가 없으면은 합리적 이유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원심에서는 이게 불리한 초가 아니라고 했지만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는 불리한 초가 맞기 때문에 이제 합리적 이유도 따져봐야 된다. 이런 구조로 파기환송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중요한 판례인 거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초가 되기 위해서는 불리한 초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불리한 초를 판단할 때 기간제 근로자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서 이제 불리한 초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법에서 얘기하는 불리한 초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든 근로자가 불리한 초가 아니더라도 불리한 초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중요한 판례가 제시가 되게 됩니다. 이것도 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판례를 볼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판례 강의 있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